안녕하세요. 달당 창고지기 이윤석입니다. 오늘도 정광숙 선생님과 함께 중학교 특수교육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의 경력을 갖고 계신데요. 그럼 거의 통합교육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함께 하신 것 같은데, 초기 통합,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은 어땠습니까? 제가 그 92년도에 음, 이제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는 사실 경기도가 아닌 이제 음, 충청남도에서 이제 음, 처음 교사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거기서 임용고시를 봤었어요.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학교 음, 특수학급이라고 하면, 어,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이제 한 학급씩은 그래도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 하던 그런 학급, 시기였었어요. 네. 한 지역에 한 한 학급 지역에 한 정도. 학급. 그래서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일단 충남에 있을 때는 이제 읍단위. 예. 음, 그래서 읍단위에 있는 그 학교에. 근데 음, 제가 다녔던 처음 발령받았을 그 당시는 이렇게 남녀공학의 지금 형태는 대부분 남녀공학의 음, 형태잖아요. 그런데 그 90년대 초기는 남학교와 여학교가 이렇게 분리되어 음, 있는 학교 체제들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적어도 이제 그 지역에 남학교와 여학교, 중학교에 특수학급은 하나씩 음, 그래도 음, 설치를 해서 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그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권을 이제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있다가 제 이제 고향 이제 집으로 음, 이제 그 내신을 내서 올라왔을 때 경기도도 물론 음,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처음 이제 올라와서 있었던 곳이 의정부 시다 보니까 시 단위였기 때문에 이제 여학교에 하나, 남학교에 하나 이렇게 있었고 초등학교는 그래도 한 3배 정도의 이제 그 특수학급 수가 네네. 있었습니다. 네. 전공자도 많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요. 그 옛날에는 어떻게 그럼 그 특수교사들을 다 충원을 했죠? 네, 맞아요. 제가 그 특수교육과를 선택을 해서 대학을 갔을 때는 음, 그 6개 대학에서만 특수교육 교사를 음, 양성을 해서 내보내는 그 과가 6개 대학에만 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 적어도 한 지역에 전국에 이제 한 지역에 이렇게 한 학급씩만 있다 하더라도 그 6개 대학에서 배출해낸 졸업생, 특수교사들을 전부 다 네네. 뭐 배치를 한다 그래도 그 다 이제 채우지 못했었던 거죠.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특수학급은 맡아야 하는 그 음, 교사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이제 중등이니까요. 중등에 교과 교사들이 이렇게 음, 발령도 적체되고 교사들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수를 이렇게 배당하는 데 있어서 남는 그 교과들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그러니까 재교육을 하는 거죠. 이제 몇 음, 시간의 연수라던가 아니면 어, 저기를 통해서 특수교육 개론 이렇게 몇 개의 네네네. 전공책들을 소개하고 그거를 음, 공부해서 이제 시험을 치르거나 이제 재보수 교육을 통해서 그 음, 특수학급을 받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네. 특수교육을 온전히 전공한 것이 아닌 예. 일반 교사분들이 특수교육의 일부분을 수료하시는 그런 네. 형태로 네. 그러면 조금 초기에는 문제가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음, 같은데. 네. 사실은 어,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그렇게 모자라다 보니까, 네네. 그냥 이렇게 그냥 과를 변경해서 배치를 할 음, 수 없으니까, 이제 음, 시험이란 제도를 거쳤는데, 이제 제가 음. 88학번이거든요. 나이를 네. 공개하셨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88학번이었는데, 그 88년도에, 우리나라에 되게 아주 이슈적인 음, 전 세계 어떤 특별한 행사가 하나 올림픽이 있었죠. 있었죠. 네. 88올림픽. 네. 그리고 올림픽에 따라서 항상 열리는 또 행사가 있죠. 네. 뭐 장애인 올림픽이 예, 이어서 그렇죠. 있었죠. 네.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장애인 패럴림픽. 올림픽이 네.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개최가 된다면
세계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는 그 체육 축제다 보니까 그 많은 눈들이 그러면 저기 한국이란 코리아라는 나라의 그 복지 수준 그거에 척도가 되는 장애인들의 생활 수준 정도 거기에 또 척도가 되는 그러면은 장애 학생들은 어떻게 교육을 어느 정도 얼만큼 받고 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관심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특수학급을 많이 설치하게 그러니까 급격하게 설치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이게 원래도 특수교사 양성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특수학급을 설치하다 보니까 많은 수의 특수학급을 담당할 교사가 필요했겠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88년도 한 해에 5천 명을 그 시험을 통해서 뽑겠다고 발표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저 같은 경우는 1학년이지만 특수교육 개론을 통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장애 학생들이 어떤 특성들을 좀 다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요구들이 있다. 그 요구들에 맞춰서 특수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방법과 그런 부분들을 배운 사람들이 특수교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특수교사로 발령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맡아야 하는데 그냥 일반 교과 전공한 사람들이 그 다만 몇 시간의 이수와 그 개론책 몇 개 보고 우리 학생들을 네. 잘 가르칠 수 있고 잘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들 내지는 걱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문교부 앞에 가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이제 철회하라라는 네네네. 것도 저도 정말 외쳐보기도 하고 이제 이랬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솔직히 됐어요? 정확히 솔직히 네. 기억은 나지 않지만 5천 명을 다 뽑아서 발령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시험은 치러졌고 그 분들의 이제 발령이 나서 당시 제가 그 의정부에 왔을 때조차도 이제 그 지역 내 의정부시 지역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교사들이 주로 이제 3월에 이제 그 교육청에서 연수로 다 한 번은 거의 모으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렇게 이제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교육과정은 이러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침을 가지고 잘 운영하십시오. 네. 이런 이제 연수를 보통 할 때 가서 보면 이런 탁자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대부분 초등에 한 몇 분, 그 다음에 중등에는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특수학급이 없었기 때문에 중학교에 있는 그 전공교사는 저 혼자였거든요. 특수교사를 모여놓고 네. 하는 그 교육 과정 중에 특수교사는 한 명. 예, 전공자는 저. 예. 정말 근데 이제 전공자는 본인 한 그래봐야 뭐 이제 3년 차, 어, 4년의 어. 경력밖에 없는 명. 그런데 한 3분의 2 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교직의 경력을 갖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부장도 몇 년씩 하셨던 그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앉아 계셔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제 몇 분, 이렇게 초등 몇 분 선생님과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초등 새내기 교사다 보니까 특수교육은 전공을 했을지 모르지만 학교에서는 이제 새내기 교사잖아요. 그렇죠. 신입 교사이니까 학교의 그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잘 따라가고 잘 파악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도움을 받고 싶고 특히나 일반 학교에서의 특수학급 교사가 특수학급을 잘 운영하려면 어떻게 잘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걸 이렇게 듣고 네. 싶어서 앉아 있으면 이게 사실 말을 걸긴 좀 어렵죠. 그분들이 뭐 선생님 뭐 이렇게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신다면 모르지만 그런데 그분들의 주된 그 화제는 이야깃거리들은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그 교육적인 방법이나 맞아요. 그런 일상생활 지도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들어본 기억은 거의 없고요. 그렇게 일반 교사들, 일반 교과 전공한 교사들이 특수학급을 그리고 또 어렵다 하는 특수학급을 맡게 됐으니까 이분들에게 이제 인센티브격인 그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이렇게 부여했었어요. 그래서 그 점수를 특수학급을 맡고 있기만 하면 1년에 몇 점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물론 열심히 그 학생들과 그 수업 시간에 해당하는 기초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그 시간 동안 해주시고 저희 아이들이 그 자기 원적반 그 당시에는 초기에는 원적 학급 원적반 이런 표현을 사용했었거든요. 갔을 때 잘 지내는가 이렇게 살펴봐 주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미 교직 경력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물론 있으시고 많이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배웠던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주된 화제에는 저희가 배우고자 하고 저희가 이렇게 따르고자 했었던 저희 특수 교육의 어떤 중심적인 이야기들보다는 그런 승진에 관한 또는 그러면 좀 더 특수학급을 이렇게 더 몇 년을 더 맡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그 공개 수업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나눔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거의 의무적으로 했었어요. 네. 근데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의 그 교사의 그런 그 수업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한번 보고 배우고 하라는 의미로 그 수업 공개를 하는 건데, 전공자 왔으니까, 전공자가 수업을 보여줘. 그럼 내년에는 저 아닌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몇 분이 또 바뀌시거든요. 네네. 그 특수학급의 담당자들이. 네네. 그러면 또 그분들이 오셔서 전공자 있으니까 전공자 수업 한번 계속 봅시다. 혼자 하시게 되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정말 형태로. 몇 년을 그 공개 수업을 했었거든요, 초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제가 초기 발령을 받아서 특수교사로 발전하고자 노력했을 때에 이렇게 본받고자 하는 모습으로는 많이 아쉬움이 있는 초기에. 그런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나 뭐 본인이 특수교사가 됐을 때 그 동기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뭐 없을 수가 없었겠네요. 네. 네.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 기억으로는 적어도 2000년에 정도에 이제 들어섰을 때는 통합교육이라는 그런 어떤 그 명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어떤 그 교육 계획에 그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면 그거에 따라 도에서 내려오는 거 또는 그거에 따라 지역교육청에서 내려올 때 적어도 통합교육이라는 부분이 함께 이제 거론이 됐었고 그다음에 원적반이라고 표현했던 학급을 통합학급 이렇게 이제 그 명시를 이제 하게 되었을 때는 적어도 그 특수학급에 발령나는 특수교사는 전공자로 그래도 대부분 다 교체돼서 발령이 나고 그렇게 맡았던 선생님들은 잘 되어서 이제 승진을 하셔서 관리자로 가셨죠. 네. 잘 됐네요. 결국은 그분들도 해피엔딩이네. 근데 이런 부분에 약간 네. 긍정적인 면을 그래도 말씀드리고 간다면 본인이 특수학급의 담임을 맡고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관리자를 가셨을 때 이제 전공 특수교사가 오면 본인이 알고 계시고 경험하셨던 거를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많이 이렇게 허용적이고 이해해 주려고 하시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부분은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지금까지 통합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현직에 계시는 동안 그러면 가장 좀 어렵게 다가오는 문제점이라든지 본인이 갖고 계신 고민,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통합교육이 이제는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좀 갖추어져 있다고 이제 보는 시각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수교사로서 이제 교사이니까 이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교육 과정을 어떻게 잘 조율해서 나갈지에 대한 고민은 처음부터 있었고 아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는 특수학교는 그 단일 이제 그 장애 학생들만 모여 있으니까 특수학교 교육 과정으로 그냥 하나로 이루어져서 교육 과정을 쭉 운영을 하는데 일반 학교는 일반 학교 교육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그 특수학급 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 특수학급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일반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수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학생의 그 수준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래도 이렇게 일반 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학교 다니면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도 배우고 그 내용들을 접하고 해야 하는데
특수교사로서는 사실은 교과 전공을 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깊이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스스로의 그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단히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과 이렇게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연수도 다니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미진한 건 아닐까 이렇게 잘 맞추어서 그 일반 교육 과정에서 모든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걸 우리 특수학급 학생들도 배울 수 있게 내가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제 스스로는 이렇게 확신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특수교사들한테는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런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또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요구를 해서 그 특수교사들끼리 모여서 특수학급 교육과정도 짜보기도 하고 그런 그 뭐 위원회에서 그런 활동도 해봤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것들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데까지가 가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1년 동안 그 도교육청 단위 연구회를 통해서 교육과정 연구를 해서 특수학급 교육과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그 특수학급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게 뿌려지지 않고 그냥 장학 자료 형태로 다 뿌려졌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도 적어도 한 10년이 넘게 변화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수립을 하고 그걸 해나가고 이제 혼자 평가하면서 그래도 이 부분은 그래도 좀 했네 라고 이제 자찬도 했다가 이 부분을 또 놓쳤네 라는 반성도 했다가 그렇게 학기말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부분이 가장 좀 어렵고 그 실현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교육청의 지원 내지는 그 학교 안에서의 그런 협력적인 교육과정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일반 교육과정에서 좀 이렇게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좀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 줬으면 싶다는 생각이 가끔 할 때도 있습니다. 네. 글쎄, 현재 계신 교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좀 잘 반영이 돼서 네. 통합교육의 질이 많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이제 통합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통합교육이 그 저희가 대학교 1학년 때 특수교육 개론을 배울 때 그 주류화라는 그런 그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 메인스트리밍이라고 네네. 하는 그런 게 정말 못이 박히고 그걸 4년 내내 듣다가 사실 교직의 현장에 나와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듣게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특히나 특수학급의 상황은 일반 학교에 일반 교육과정이 실현되고 있는 곳에 이제 하나의 학급이라는 거죠. 그런데 특수교육의 교육과정이나 그 운영이라는 게 일반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일반 학교의 그 준에서 따라가고 여기에 이렇게 맞춰가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꼭 그래야만 할까라는 생각들을 사실은 특수교사들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특수학급에서 교과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지금 채워서 하고 있고 그것이 서로 일반 교육과정에서 봤을 때는 좀 미진하고 참 작다, 영역도 작고 좀 그 깊이도 이렇게 낮다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도 학급 하나로서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냥 인정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 자체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요.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달당 창고는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